트럼프의 최후 통첩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지금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다. 전 세계는 오일 쇼크로 신음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은 닫혀 있으며 중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타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전쟁의 중심에는 세 남자가 있습니다. 각자의 시계를 들고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이유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세 남자. 트럼프의 시계는 중간 선거를 향해 초조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란의 시계는 경제 붕괴와 민심 이탈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으며 네타냐후의 시계는 40년 수건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여유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 남자의 시계로 보는 이란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빠르게 끝낸다던 트럼프의 자신감이 무색하게 지금 이란은 오히려 더 똘똘 뭉치는 분위기예요. 트럼프는 어쩌면 베네수엘라 모델을 머릿속에 그렸는지도 모릅니다. 지도자 하나 제거하고 경제 압박을 가하면 내부에서 무너질 거라고.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이란은 신정체제라는 겁니다. 세상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신념이고 또 하나가 순교의 문화예요. 36년간 이란을 통치한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관저에서 암살당했지만 이란 정권의 저항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물론 이란 내부 상황이 마냥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주타바는 취임 후 첫 성명에서도 실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앵커가 그의 메시지를 대신 낭독하는 형식이었거든요. 단 한 번도 공식 직책을 맡은 적 없고 공개 연설에 나선 적도 없는 인물이 전시 이란의 수장이 된 겁니다. 곳곳에서 시위대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전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란 정권은 자국민 진압을 외국 민병대에 외주를 주는 초유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지금 당장은 트럼프에 대한 분노로 반미 감정이 앞서고 있지만 전쟁 전부터 이미 파탄났던 경제 앞에서 그 분노가 언제까지 이란 정권을 지탱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트럼프와 이란 누가 먼저 무너지나, 그리고 이 게임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제3의 플레이어는 누구일까요? 군사적으로만 보면 지금 트럼프는 이기고 있어요. 미 공군이 이란 전역을 두들기고 있고 전쟁 시작 2주 만에 이란 최고 지도자를 제거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인 전황이죠. 근데 트럼프의 표정이 영 밝지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정치에서 이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전쟁 시작 직후부터 여론이 심상치 않았어요. NPRP BS 마리스 공동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56%가 이란 군사행동에 반대했는데요. 결정적으로 무당파 독립 유권자 중 61%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무당파는 트럼프가 2024년 대선을 이기게 해준 핵심 표밭이잖아요. 그 표밭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퀴니피악 대학 조사에서는 트럼프의 전체 지지율이 37%까지 떨어졌고 이란 관련 국정운영 지지율은 43%에 불과했어요. 더 심각한 건 공화당 내부 균열입니다. 트럼프 지지 기반의 핵심이던 마가 진영에서도 이탈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터커 칼슨, 캔디스 오원스, 마저리 테일러 그린 등 영향력 있는 마가 인사들이 전쟁을 미국 우선주의 배신이라며 공개 비판했고 일부 강경 보수 유권자들은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너지기 전에 내 편이 먼저 흔들리는 것. 트럼프는 의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이 전쟁을 시작했어요. 헌법상 전쟁 선포권은 의회에 있거든요. 미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이 규모의 전쟁을 개시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의회가 곧바로 반격에 나섰어요. 하원에서 트럼프의 이란 군사행동을 중단시킬 전쟁 권한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결과는 219대 212, 단 7표 차이로 결의안 상정 자체가 막혔습니다. 가까스로 막은 거예요. 상원도 47대 53으로 유사한 결의안을 부결시켰는데 공화당에서도 랜드폴 의원이 반대 입장을 취했고요. 결의안은 막았지만 숫자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원에서 공화당 토마스 매시, 워런 데이비드슨 등이 이탈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도 존 페터만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전선이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은 가까스로 방어선을 지키고 있지만 장기화되면 의회에서도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조시 홀리는 이 전쟁은 빠르고 결정적으로 끝내야 한다며 사실상 조기 종전을 촉구했고요.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이 지상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지를 유보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운 것 중 하나가 물가 안정이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그 치적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전 세계 원유 공급의 5분의 1이 막혔어요. 전쟁 전 배럴당 67달러였던 유가가 전쟁 발발 직후 110달러를 돌파했고 현재는 90달러부터 95달러까지 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전쟁 발발 후 첫 주에만 갤런당 48센트 급등했어요. 휘발유 값은 그냥 주유소 문제가 아니거든요. 트럭이 느려지면 물류비가 오르고, 물류비가 오르면 식료품 값이 오르고, 식료품 값이 오르면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전쟁이 지속될 경우 미국 인플레이션이 올해 3%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JP 모건도 유사한 전망을 내놨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를 내놨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건 경제정책으로는 불가능하고 군사적 돌파구가 나와야만 해결됩니다. 이란이 버티는 한 트럼프에겐 출구가 없는 거죠. 올해 11월 미국은 중간선거입니다. 하원 전 의석과 상원 35석이 걸려 있어요. 공화당이 지금 의회 다수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간선거는 역사적으로 집권당에게 불리한 선거거든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핵심 메시지는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란 전쟁이 그 메시지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고 있어요. 숫자는 더 냉정합니다. 3월 초 기준으로 이미 33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재출마를 포기했어요. 민주당은 21명이고요. 이 퇴장 행렬 자체가 현역 의원들이 11월 전망을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텍사스에서는 3월 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투표수가 공화당 투표수를 넘어서는 일이 벌어졌어요. 1년 전이었으면 상상도 못했을 결과죠. 트럼프 본인도 공화당이 하원을 잃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기고 있는 전쟁의 총사령관이 정치적으로는 수세에 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이란은 러시아로부터 미군 위치 정보 지원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란이 바레인, 쿠웨이트,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하면서 전쟁이 지역 전체로 번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서서히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변수까지 얽혀 있어요. 트럼프는 관세 전쟁으로 이미 중국과 갈등 중이고, 이란은 중국의 주요 원유 공급처거든요. 중국이 이 혼란 속에서 대만 문제에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자신도 모르게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열어버린 셈이에요. 결국 트럼프 앞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빨리 끝내든가 아니면 수렁에 빠지든가. 근데 이란은 지금 빨리 끝낼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웃음이 웃는 게 아닌 겁니다.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동안 이란 내부는 어떤 상황일까요? 1979년 이란 국민은 왕을 몰아냈습니다. 팔라비 왕조의 사치와 독재에 지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 혁명의 함성은 하나였어요. 왕조는 끝났다. 그리고 그 혁명이 세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권력은 세습되지 않는다. 신의 뜻은 한 가문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혁명의 후계자들이 스스로 그 원칙을 버렸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하메네이에서 모주타바로. 혁명의 이름으로 세운 나라가 혁명이 무너뜨린 바로 그 구조를 다시 꺼내든 거예요. 국민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그 질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란 남부 바나부의 한 초등학교에 미사일 3발이 떨어졌습니다. 분홍색 꽃 벽화가 그려진 건물, 7살에서 12살 사이의 여자아이들 168명. 혁명은 국민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국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맨몸으로 맞고 있어요.
붉은 호르무즈의 두 번째 시계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동안 이란 내부는 어떤 상황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란은 지금 외부의 폭격과 내부의 붕괴,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싸우고 있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는 아직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국영 TV 앵커가 그의 메시지를 대신 낭독하는 형식으로만 존재가 확인됐을 뿐 이란 국민은 아직 새 지도자의 얼굴도 목소리도 직접 보고 듣지 못했습니다. 이란 네티즌들은 그를 AI 최고 지도자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국영 미디어가 그를 지지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AI로 생성한 가짜 영상을 유포했다가 들통났고 골판지로 만든 인형처럼 건좌에 앉혀놨다는 조롱밈이 이란 SNS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나오지 않는 걸까요? CNN이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모주타바는 전쟁 첫날 공습으로 발을 다쳤고 눈 주변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얼굴에 열상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메네이가 암살당한 바로 그 공습에서 본인도 부상을 입은 거예요.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부상을 입고 아마도 얼굴이 훼손됐을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약점을 파고들었고 트럼프는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가 살아있다면 항복이라는 영미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지도자의 문제는 단순히 이미지 문제가 아니에요.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이란은 신정체제를 표방하며 종교적 권위와 정치 권력을 동시에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모주타바는 종교적으로 중간 직급인 호자톨 에슬람에 불과하고 이란 역사상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 중 이 직급은 전례가 없습니다. 1979년 혁명의 핵심 원칙인 왕조는 없다를 정면으로 어기며 아버지에서 아들로 권력이 세습됐다는 점도 이란 내부에서 불편한 질문을 만들고 있어요. 선출 과정도 석연찮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전문가 회의 구성원들에게 직접 압박을 가해 모주타바를 밀어붙였고 일부 구성원들은 후속 회의를 아예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요약하면 지금 이란을 이끄는 지도자는 종교적 권위도 부족하고 공개석상 경험도 없고 선출 과정도 의심받고 부상 여부조차 불투명한 인물이에요. 전시에 최고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정확히 이것들인데 말이죠. 채텀하우스의 중동 전문가 사남 바킬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전쟁 중에는 지도자의 비공개 행보가 단기적으로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전후 국면이 오거나 더 도전적인 상황이 닥치면 그가 실제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호를 정치 엘리트뿐 아니라 국민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모주타바의 정통성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위기가 있어요. 바로 경제입니다. 이란 경제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역대 최악이었거든요. 2026년 1월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48%를 넘었고 이란 사회복지부는 국민의 57%가 영양 부족 상태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리알화는 2018년 대비 가치의 90%를 잃었고 2025년 한 해에만 절반 이상이 증발했어요.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상원 청문회에서 이 상황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이란 내에 달러 부족을 만든 것이다. 이란 최대 은행 중 하나가 무너지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통화가 자유낙하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폭발했다. 그래서 이란 국민이 거리로 나온 것이다.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의 제재가 이미 이란 경제를 벼랑 끝에 세워놓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전쟁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이 거의 전면 차단됐고 정권은 아기 기저귀 할인 쿠폰이 담긴 희망카드를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전쟁 중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이 기저귀 쿠폰이라니. 이 한 장면이 지금 이란 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라고 진단해요. 안정화는 두 가지 돌파구가 동시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외교적 긴장 완화와 시스템 내부 부패 척결. 그중 하나라도 없으면 리알화에는 바닥이 없다. 지금 이란은 전쟁 중이잖아요.
외교적 긴장 완화는커녕 부패를 척결할 정치적 여유조차 없습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자 이란 국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2025년 12월 말 테헤란 전자상가 상인들이 리알화 폭락에 항의해 가게 문을 닫으면서 시작된 시위는 순식간에 전국 100개 이상의 도시로 번졌고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봉기가 됐어요. 정권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했습니다. 시위대의 구호가 의미심장했어요. 가자도 아니고 레바논도 아닌 내 목숨은 이란을 위해. 단순한 생계불만을 넘어 이란이 외국 무장 세력에 쏟아붓는 돈을 자국민에게 써달라는 직접적인 요구였던 거죠.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생기자 정권에 대한 분노가 일시적으로 반미 감정 뒤로 밀려난 거예요. 알자지라 분석가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무장 저항에 집중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가 경제개혁, 국가건설, 일반 이란인들이 실제로 중요시하는 수많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전쟁이 국내 문제를 덮는 당패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봉합이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어요. 정권이 싫지만 침략자는 더 싫다는 감정과 정권도 싫고 이 전쟁도 싫다는 감정이 이란 사회 내에 공존하고 있거든요. 전쟁이 길어지고 경제가 더 악화될수록 반미 감정으로 눌러두었던 체제 불만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이란 정권이 느린 붕괴를 향해 가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국제위기그룹도 경고합니다. 이란의 어떤 미래들은 지금보다 훨씬 나쁠 수 있다. 정권이 무너진다 해도 그게 반드시 더 나은 이란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란 정권 앞에도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폭격을 얼마나 버티느냐, 그리고 내부의 민심이 언제 다시 폭발하느냐, 이 두 시계 중 어느 것이 먼저 멈추느냐가 이란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트럼프의 시계는 중간 선거를 향해 초조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란의 시계는 경제 붕괴와 민심 이탈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계가 맞부딪히며 불꽃을 튀기는 동안 저 멀리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는 인물이 있어요. 그의 시계는 지금 가장 천천히 그리고 가장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 남자의 시계 3편에서 이어집니다. 1976년 7월 4일 우간다 엔테베 공항.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에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 100여 명을 구출하기 위한 특공대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가장 영웅적인 작전으로 기록된 그날, 작전은 성공했어요. 인질들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작전을 직접 지휘한 이스라엘 최정예 특수부대 사이에렌 마트칼의 지휘관, 선두에 서겠다고 고집했던 그 남자. 전사한 이스라엘 군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요나탄 네타냐후, 나이 30.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보스턴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남자가 있었어요. MIT를 나와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던 형과는 전혀 다른 삶의 궤도를 걷고 있던 남자, 베냐민 네타냐후. 그 상실이 한 청년을 정치로 이끌었고 그 정치가 한 나라를 전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그가 평생 가리켜온 그 나라, 이란이 불타고 있어요. 형을 잃은 날로부터 꼭 50년이 지난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의 시계는 드디어 그가 원하던 시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이 정의일까요? 아니면 한 남자의 집착일까요? 어찌되었든 그의 평생 수건이 이루어지는 동안 미나부의 초등학교에선 168명의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 남자의 시계, 마지막 편이 시작됩니다. 트럼프는 조급하고 이란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에서 혼자 여유롭게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냐민 네타냐후입니다. 왜 그가 제일 잃을 게 없는지 하나씩 뜯어볼게요. 네타냐후는 거의 40년 동안 단 하나의 정치적 신념을 중심으로 자신의 정치 인생을 정의해왔어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실존적 위협이며 오직 자신만이 그것을 정면으로 맞설 비전과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것. 그 40년이 2월 28일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합동 공격을 네타냐후의 꿈이 실현된 것이라고 묘사했어요. 40년을 기다려온 사람이에요. 이 전쟁이 길어지는 것 따위는 그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타냐후가 이 전쟁에서 특히 여유로운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 국내 여론이 그에게 완벽하게 우호적이라는 점이에요. 3월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 82%가 현재의 군사작전을 지지하고 있으며 유대계 이스라엘인으로 좁히면 지지율은 93%까지 올라갑니다. 어지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수치죠. 평소 네타냐후의 비판적인 이스라엘 채널 12뉴스는 자사 로고에 끝까지 함께라는 슬로건을 추가했고, 야당 지도자인 전 총리 라피드는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 군사작전에 관해서는 정부 뒤에, 이란 작전 뒤에 서겠다고 선언했어요. 야당이 스스로 반대를 포기한 겁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미 공개적으로 총선을 6월에서 7월로 앞당겨 네타냐후 진영이 전쟁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선거 캠페인이 되는 구조가 이미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타냐후에게 이 전쟁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매우 개인적인 이유가. 네타냐후는 현재 뇌물, 사기,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1월에는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공식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2026년 2월에는 법무장관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그를 소환했고, 그의 비서실장은 수사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정치인에게 재판은 곧 뉴스거든요. 뉴스를 뒤덮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큰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만큼 큰 뉴스는 없어요. 전쟁이 길어지는 동안 법정은 뉴스에서 밀려납니다. 국민은 재판 소식보다 전황을 보거든요. 네타냐후에게 전쟁의 장기화는 법적 위기의 시간을 버는 것과 같아요. 물론 네타냐후에게도 리스크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전쟁이 그의 대관식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소모전으로 흘러가게 되면 네타냐후의 최대 업적이 그의 최대 실패로 뒤집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딱 하나,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언제 나는 충분히 했다고 선언하고 혼자 나가버리느냐. 이것만큼은 네타냐후의 40년 경력도 93%의 지지율도 막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워싱턴 집무실에서 전황 브리핑을 받고 있어요. 네타냐후는 예루살렘에서 93%의 지지율을 확인합니다. 모주타바는 어딘가에 은신한 채 메시지를 낭독시키고 있고요. 그 시각 이란 남부 호르무즈 간주의 작은 도시 미나브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한 초등학교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꽃과 초록색 잎으로 벽화가 그려진 2층짜리 건물, 샤자레 타이엡의 여자초등학교. 토요일 아침 이란의 첫 번째 등교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던 그 시각 전쟁 소식이 들리자 학부모들은 아이를 데리러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어요. 첫 번째 미사일이 학교를 강타했습니다. 부장은 살아남은 아이들을 기도실로 대피시키고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은 한 아버지가 학교로 달려가는 동안 두 번째 미사일이 그 기도실을 덮쳤습니다. 아버지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없었어요. 미사일은 3차례 떨어졌습니다. 사망자는 최소 168명, 대부분 7살에서 12살 사이의 여자 어린이들이었어요. 미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이 학교는 15년 전 폐쇄된 혁명수비대 기지의 낡은 좌표로 타격 목록에 올라 있었고, 미군이 군사시설로 오인해 공격한 것으로 예비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낡은 데이터, 업데이트되지 않은 좌표, 그리고 168명의 아이들. 트럼프는 이란이 한 짓이라고 말했어요.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전쟁은 범죄다. 누가 시작했든.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과 전쟁을 겪는 사람은 달라요. 트럼프의 지지율 계산과 네타냐후의 40년 수건과 모주타바의 정통성 싸움이 만들어낸 이 전쟁에서 미나브의 아이들은 그 어떤 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학교에 갔을 뿐이에요. 개인의 욕망과 권력의 치정에서 비롯된 전쟁의 고통은 언제나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그것이 전쟁의 본질이고 전쟁이 비참한 이유예요. 세계의 시계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시계, 이란의 시계, 네타냐후의 시계. 누가 먼저 멈추든 그 시계가 멈출 때까지 쌓여가는 대가는 시계를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치르게 됩니다. 이상 인사이트 오디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